1988년 가을, 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에는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벌써 가득했지요. 민수는 교실 창가에 홀로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1살의 마른 소녀는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서 있었지요. 낡은 운동화는 몇 번이나 뒤꿈치가 해져 본드로 붙인 자국이 선명했고 바지는 안쪽이 닳아 실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자신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민수야, 또 혼자 있니?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지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법원 견학 가는 날인데 좋지 않니?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견학은 올해 들어 민수가 가장 기다렸던 일이었습니다. 동화책에서 본 재판관처럼 높은 단상에 앉아 정의를 실현하는 판사님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지요. 우리 민수가 나중에 판사가 될지도 모르지? 김 선생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고아가 판사가 된다는 건 동화책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도 가슴속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창밖에서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학교 앞으로 도착한 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꿈을 꿀 수 있는 날이었지요. 법원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두꺼운 법전들이 가득한 책장이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교실에서 늘 조용했던 아이들도 이곳에서는 더욱 조용해졌지요. 마치 이 공간이 요구하는 엄숙함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맡은 젊은 여성이 아이들을 재판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에요. 민수는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앞에는 단상이 있었고 양쪽으로는 검사석과 변호인석이 자리했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판사석을 바라보며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법정문이 열리고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기립했고 민수도 따라 일어났지요. 재판부 입정합니다. 서기의 목소리가 울렸고 판사는 단상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민수에게는 마치 동화 속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말을 걸 때 인간적인 배려가 묻어나왔지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 증거를 꼼꼼히 살피는 태도, 무엇보다 공정하게 판단하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민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어버린 판사석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김 선생님이 다가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가자. 다른 아이들 다 나갔어. 선생님, 저도 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열심히 공부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김 선생님이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망설임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번화가가 스쳐 지나갔지요. 그 화려한 도시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사는 고아원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자리했고
그곳에서의 삶은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저씨,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는 옆자리에 앉아 계신 운전기사님께 물었습니다. 먼저 공부를 아주 잘해야 하지. 그리고 대학교에서 법을 배우고. 기사님은 룸미러로 민수를 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른 마음이라고 생각해. 정의를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판사님의 눈빛에서 그런 마음을 느꼈으니까요. 버스는 천천히 고아원 앞에 도착했고 아이들은 하나둘 내렸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내리며 뒤돌아 법원이 있는 도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그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고아원에 돌아온 민수는 저녁 식사 후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 함께 쓰는 방이었지요. 낡은 2층 침대 4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각자의 물건은 작은 사물함 하나에 모두 넣어야 했습니다. 민수의 사물함에는 학교 교과서와 몇 권의 동화책, 그리고 작은 공책 하나가 전부였지요. 민수는 바닥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는 꿈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 법원과 판사님에 대한 기억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지요.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진지했습니다. 뭐해, 고아 녀석아? 상철이가 민수의 공책을 획 낚아챘습니다. 고아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상철이는 늘 민수를 괴롭혔지요. 돌려줘.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판사가 될 거예요? 상철이는 공책을 읽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웃기지 마. 넌 평생 고아일 뿐이야. 내가 어떻게 판사가 돼? 상철이의 웃음소리에 다른 아이들도 민수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몸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이내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 판사님의 단호한 눈빛을 떠올리며 일어섰습니다. 돌려줘.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니, 나 이거 찢어버릴 거야. 쓸데없는 꿈 꾸지 마. 상철이가 공책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원장님은 키가 크고 마른 분이셨지요. 항상 정장 차림이셨고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철이는 슬그머니 공책을 침대 아래로 던졌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박민수, 내일 내 사무실로 오렴. 줄 게 있어. 네.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조심스레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렴. 원장님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희미한 미소를 짓고 계신 원장님이 계셨지요. 오늘 너의 생일이지? 생일 축하한다, 민수야. 원장님은 그 상자를 슬쩍 밀어 민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특별히 보낸 선물이란다. 누가요? 민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선물을 보낼 사람이 세상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건 비밀이야. 원장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열어보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새 법률 동화책과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어보았습니다. 민수에게 생일 축하해. 내가 정의와 공정함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단다.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래. 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아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언젠가 우리가 만날 날이 올 거야. 정의의 별.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해주고 응원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이 정의의 별이라는 분은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온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했단다. 편지 봉투에는 내 이름만 적혀 있었어. 발신인은 없었지. 부드러운 편지지에서는 희미한 향기가 났고 정성스레 쓴 글씨에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답장을 쓰고 싶으면 우리 고아원 앞 우체통에 넣으면 된단다. 그분이 어떻게든 찾아가실 거야. 그날 방으로 돌아온 민수는 작은 연필을 꺼내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분명했지요. 정의의 별 아저씨께 편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고아인 제가 그런 꿈을 가져도 될까요? 아저씨는 누구신가요?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법원에서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아셨어요? 답장 기다릴게요. 박민수 드림. 글씨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서둘러 고아원 앞 녹슨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오래된 우체통은 이곳에 온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지요. 편지가 찰컥 소리와 함께 우체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원장님이 민수를 사무실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답장이 왔을까요? 민수야, 내게 온 편지다. 원장님은 흰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박민수에게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똑같은 필체, 똑같은 편지지. 정의의 별 아저씨의 답장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읽어도 돼. 나는 잠시 밖에 나가 있을게. 원장님이 사무실을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년을 위한 법률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지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에게 내 편지 잘 받았다. 물론 너는 판사가 될 수 있어. 꿈을 가진 사람에게 불가능이란 없단다. 내가 고아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이란다. 나는 그저 너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일 뿐이야. 책을 함께 보낸다. 이 책을 읽으며 법의 정신을 배워가길 바란다. 다음 편지도 기다릴게. 정의의 별. 그날부터 민수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정의의 별 아저씨의 편지가 왔고 때로는 책이나 작은 선물도 함께 왔지요. 민수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서둘러 답장을 썼습니다. 자신의 학교 생활, 꿈, 그리고 가끔은 고민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상철이가 또 놀렸어요. 고아는 꿈을 꿀 자격이 없대요. 정말 그런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아저씨는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세상에는 아직 불공평한 것들이 많단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 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내가 겪은 아픔이 오히려 더 공정한 판사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야. 상처는 이해심을 키우고 어려움은 지혜를 만들지. 용기를 잃지 마. 민수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고아라는 배경이 오히려 특별한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 이야기책은 민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고 밤마다 읽곤 했지요. 아저씨의 편지는 작은 상자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의의 별 아저씨의 편지 덕분에 자신감도 생겼고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지요.
담임 선생님은 민수의 변화에 놀라셨습니다. 민수야, 요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선생님이 물으셨지요. 그냥 꿈이 생겼어요. 민수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꾸준히 올라갔고 특히 사회와 국어 과목에서는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상철이와 같은 아이들의 놀림도 점차 줄어들었지요. 오히려 일부 아이들은 민수에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고아원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정의의 별 아저씨에게 받은 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판례 모음집이었지요. 그때 정원 담장 너머로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는 왠지 그 차를 응시했습니다. 혹시 정의의 별 아저씨일까요? 차는 이내 지나가 버렸고 민수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호기심이 자리 잡았지요. 정의의 별 아저씨는 정말 누구일까요? 어쩌면 고아원 근처에 살고 계신 걸까요? 어느 날 편지에서 민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셨나요? 돌아온 답장은 여느 때보다 짧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지금은 내 꿈에 집중하렴. 그 답장을 읽은 후 민수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저씨의 말씀대로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민수는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법조인이 되려면 좋은 학교에 가야 했지요. 정의의 별 아저씨는 특별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 입학원서와 함께 학원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렴. 고등학교 시절 민수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그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지요. 교복은 깔끔했고 가방은 새 것이었습니다. 모두 정의의 별 아저씨가 보내준 것들이었지요. 학교에서는 아무도 민수가 고아라는 것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처럼 대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고 특히 사회 과목에서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법학 토론 동아리에도 가입했고 전국 규모의 모의재판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지요. 교내 신문에는 미래의 대법관이라는 제목으로 민수의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정의의 별 아저씨는 매달 편지와 함께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책, 참고서, 공책, 때로는 따뜻한 격려의 말과 함께 용돈도 보내주셨지요. 아저씨의 편지는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민수는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지요.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오던 날 민수는 고아원 원장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요. 화면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자 명단이 떴습니다.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자 그곳에 박민수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원장님, 제가 합격했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축하한다,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정의의 별 아저씨에게 합격 소식을 알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정의의 별 아저씨께 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모두 아저씨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꼭 훌륭한 판사가 되어 아저씨께 보답하겠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바로 왔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 등록금과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 민수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구나. 반드시 훌륭한 법조인이 될 거라 믿는다. 대학교 생활은 민수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서울대 법대 캠퍼스는 웅장했고 도서관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법률 서적들이 가득한 도서관에서 민수는 종종 밤을 새우며 공부했지요. 여기서 만난 친구들도 모두 자신처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민수는 법대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진호 교수님은 전직 대법관 출신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정의의 화신이라 불리는 분이었지요. 백발이 성성한 70대 노신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이들보다 더 빛났습니다. 첫 수업날 민수는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의 강의를 경청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지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나갈 때 교수님이 민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가 박민수 군인가? 자네 이름을 들어본 것 같네. 민수는 놀라서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민수를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고아원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한 학생이라고 들었네. 학장님께서 자네 이야기를 해주셨어. 앞으로 기대가 크네.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배경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조금 당황스러웠지요. 걱정하지 말게. 난 오히려 자네가 자랑스럽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기까지 온 그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교수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면 내 연구실에 한번 들러주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다음 날 민수는 조심스럽게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교수님이 대법관 시절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만년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모양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민수는 교수님의 연구실로 들어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만년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그 만년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앉게, 민수. 교수님이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차 한잔 할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수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찻잔에 따뜻한 녹차를 따르셨습니다. 그 손길이 우아하고 정확했습니다. 오랜 세월 법조문을 써내려온 손이었지요. 민수, 자네가 판사가 되고 싶다고 들었네. 네,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판사가 되고 싶은가? 교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판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말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민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를 믿어준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정의의 별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법원 견학 이후 받기 시작한 신비로운 편지들, 그리고 그 편지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교수님은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짓다가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의의 별이라고? 그리고 첫 편지는 법원 견학 이후였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가 보낸 건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정말 궁금해요. 교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탁자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만년필 어떤가? 아름답지 않나? 민수는 교수님이 들고 있는 만년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금색 장식과 짙은 남색 몸체, 그리고 손잡이 끝부분에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순간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만년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의의 별 아저씨가 보내준 첫 책에 그려져 있던 만년필과 똑같아요. 교수님은 만년필을 돌려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게는 특별한 만년필이네. 오래전 내 스승님께서 주신 것이야. 나도 자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든. 고아는 아니었지만 매우 가난했지. 그런데 한 분이 나를 지원해 주셨어. 그분도 자신을 정의의 별이라 부르셨지.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교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니. 그래서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은인처럼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을 돕기로 했네. 특히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꿈을 가진 이들을. 민수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지요. 교수님 혹시 교수님이?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민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네, 민수.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지금은 내 공부에 집중하는 게 좋겠구나. 이 말에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수님의 말투가 정의의 별 아저씨의 편지와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이 교수님의 수업을 더욱 열심히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민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지요. 법률 연구 프로젝트에 민수를 참여시키기도 하고 좋은 자료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때 민수는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며 공부했지요. 정의의 별 아저씨의 편지는 계속 왔고 그 안에는 항상 따뜻한 격려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밤마다 꿈에서도 법전을 읽는 자신을 보았고 시험장에서 실패하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정의의 별 아저씨에게 온 마지막 편지에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고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넌 이미 내게 자랑스러운 사람이란다. 하지만 내 실력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시험이 끝나면 우리가 만날 시간이 왔을지도 모르겠구나. 꼭 합격 소식을 전해다오. 시험 당일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펜은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 같았습니다. 첫 법률 동화책과 함께 받았던 그 펜으로 오늘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시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응시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도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꿈꿔온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실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합격하겠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며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법시험의 결과는 3개월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민수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처럼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법률 동화를 읽어주고 세상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요. 결과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진호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특별히 초대하셨기 때문이었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민수.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교수님은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합격했네, 민수야. 그것도 최연소 수석 합격이야.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오랜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해, 민수야. 교수님이 일어나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내게 줄 선물이 있어. 교수님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교수님의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색 테두리와 별 모양 장식이 빛나는 그 만년필. 교수님.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의의 별이라. 교수님이 만년필을 돌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년필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이제 내게 주고 싶구나. 민수는 조심스럽게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었고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이 소중한 물건을 제게 주셔도 되나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 만년필로 앞으로 많은 정의로운 판결문을 쓰게 될 테니까.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하려 하네. 꼭 와주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밝혀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민수는 교수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교수님 집은 소박하지만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교수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게, 민수야.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민수가 존경하는 법조계 인사들이었지요. 테이블 위에는 박민수 사법시험 수석 합격 축하라고 쓰인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지요. 모두 앉으시지요. 교수님이 테이블 앞으로 사람들을 안내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민수의 합격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민수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정의의 별이란다. 방 안에 흐르는 긴장감이 민수의 심장 소리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민수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내가 바로 정의의 별이란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민수를 지켜보고 격려하고 도와주던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교수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교수님이 그동안.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단다. 10살 꼬마가 법원 견학에서 보여준 반짝이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지. 그날 내가 판사석을 바라보던 모습이 내 마음을 움직였단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함과 놀라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릴 적 나도 너와 같은 꿈을 꾸었단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지만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지. 그때 한 은사님이 나를 발견해 주셨네.
그분도 자신을 정의의 별이라 불렀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고 대법관까지 올랐지. 그리고 은퇴 후에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나도 누군가의 정의의 별이 되기로 했단다. 그날 법원에서 너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움직였어. 내 눈빛에서 본 열정과 순수함,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이 느껴졌거든.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함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너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내게도 큰 기쁨이었단다.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교수님은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원 마당에서 책을 읽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모의재판 대회, 대학 입학식. 민수의 인생이 한 권의 책처럼 펼쳐져 있었지요. 이제 내가 누군가의 정의의 별이 될 차례란다. 민수는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이끌어준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눈앞에 계셨습니다. 법원 견학날 10살 소년의 반짝이는 눈빛을 기억하고 그를 도와주신 분.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민수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민수는 무릎을 꿇고 교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교수님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오랜 세월의 따뜻함이 느껴졌지요. 감사할 필요 없다. 내가 훌륭한 판사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별빛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그날 밤 민수는 교수님의 집에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어쩌면 그 별들 중 하나가 또 다른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연수 과정을 마치고 민수는 마침내 법복을 입었습니다. 검은 판사 가운 위로 하얀 깃이 단정하게 놓였고 목에는 판사 배지가 빛났습니다. 임용식 날 교수님은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고 고아원 원장님과 함께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지켜보셨습니다. 박민수 판사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민수의 선서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꿈꿔온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지요. 임용식 이후 민수는 서울가정법원에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재판부였습니다. 민수에게는 의미 있는 시작이었지요. 첫 출근 날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나무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수 판사, 정의는 별빛처럼 모두에게 공평하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지요. 교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법원 앞 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찾아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민수는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가정법원에서 근무한 민수는 차츰 아이들의 판사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따뜻하면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해졌지요. 법정에서 민수는 엄격했지만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민수는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법과 정의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고 때로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지요.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준호라는 12살 아이였지요. 민수는 준호에게 특별히 책을 선물하고 때로는 법원 견학도 시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준호에게 작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준호에게 내가 정의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참 멋지구나. 세상에는 꿈을 가진 아이들이 필요해. 내가 늘 응원할게. 정의의 별. 그렇게 민수는 또 다른 정의의 별이 되어 교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별빛처럼 조용히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빛나는 그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진호 교수님은 80이 넘으셨고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민수는 틈날 때마다 교수님을 찾아뵙고 근황을 전했지요. 교수님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떤가, 민수야? 판사가 된 소감이?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렵고 더 무겁습니다.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민수는 교수님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지요. 서둘러 병원으로 향한 민수는 중환자실 앞에서 교수님의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박 판사님, 교수님 상태가 많이 위중하십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가족들은 연락했습니까? 교수님께는 가족이 없으십니다. 민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거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교수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백발이 더욱 희게 빛나 보였고 주름진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요. 민수가 침대 곁에 앉자 교수님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교수님, 제가 왔습니다. 민수는 교수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내 서재에 내게 줄 것이 있다. 교수님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랍 맨 아래 상자를 열어보거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내가 이어가야 한다. 정의의 별은 계속되어야 해. 그날 밤 이진호 교수님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지요. 민수는 교수님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교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교수님의 오랜 제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조사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교수님은 단순히 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정의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별처럼 조용히 빛나며 많은 이들의 길을 밝혀주셨지요. 장례를 마친 후 민수는 교수님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책들과 논문들 사이에서 교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상자가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수에게라고 쓰인 봉투를 열자 교수님의 유언장과 함께 작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민수에게 내가 없는 지금, 내가 새로운 정의의 별이 되어야 할 때다. 이 열쇠는 내 별장의 것이다. 그곳에서 내게 남기고 싶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별빛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비추는 것이란다.
교수님의 별장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한적한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이었지만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지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수는 교수님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실에는 벽난로가 있었고 주변으로 책장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는 넓은 들판과 먼 산이 보였지요. 교수님이 세상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히 사색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안쪽 방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유언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는 오래된 앨범 한 권과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놀라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교수님,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노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나의 정의의 별 김판사님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지요. 교수님도 누군가의 정의의 별을 만나 그 인연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 세 자루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수님이 쓰시던 것, 다른 하나는 민수에게 주신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년필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었지요.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별에게 전해주세요.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어가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별에서 별로 이어지는 정의의 빛. 교수님이 그랬듯 이제 자신이 또 다른 아이에게 희망의 별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별장의 정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민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교수님, 약속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별빛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아이에게 전하겠습니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교수님이 미소 짓고 계신 것처럼. 10년이 흐른 어느 봄날 서울가정법원의 박민수 부장판사는 법정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에서는 작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민수는 서류들 위에 가볍게 올려진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부장님께 방금 배달되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알려주었지요. 민수는 황갈색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박민수 판사님께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살짝 뛰었습니다. 이 필체, 준호의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 고아원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지요. 편지를 열어보니 예상대로 준호의 소식이었습니다.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민수를 초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새 만년필, 교수님이 남기신 그 특별한 세 번째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이제 정의의 별이 또 한 번 빛날 시간이군요. 민수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봄하늘이 더 맑고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정의는 별빛처럼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기를 민수는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